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복이나 글라우콘 이 전체 비율을 앞서 언급된 것들에다가 적용해야만 하네.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을 감옥의 거처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다음 감옥 속의 불빛을 태양의 힘에다가 비유함으로써 말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방의 세계를 감옥의 거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감옥 속에 있는 그 불빛을 태양의 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불빛을 뭐 진정한 태양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위로 오름과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의 구경을 자네가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향한 혼의 등정으로 간주한다면 자네는 내 기대에 적중한 셈이 될 걸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굴이라는 이 거처를 벗어나서 자꾸 위로 향하려고 하고 뭐 어떤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거 자체를 행위 자체를 혼의 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영혼의 어떤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냐면 이 그 동굴 밖에 있는 세계는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 즉 이데아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이성 또는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혼의 등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을 가시적인 세계, 그다음 그 밖의 세계를 이렇게 지성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영역, 알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네가 간주한다면 너는 지금 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한 것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컨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네는 이걸 듣고 싶어 하니 말일세. 그렇지만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는 아마도 신이나 알 걸세.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으니 즉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의 끝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좋음의 이데아다. 즉 선의 이데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고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몸과 마음, 즉 무척 노력하는 건데 이 노력의 끝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좋음의 이데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부심의 고통을 이기고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혼의 등정이라고 보는 거고 이 혼의 등정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를 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라고 또한 가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그다음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일단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모든 것의 이 훌륭한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죠? 그다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태양의 어떤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만들어주는 태양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그 우리가 이성이나 지성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도 이 선의 이데아는 스스로 주인으로서 그죠?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고 이 이데아들은 선의 이데아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 중에서도 주인이다. 그리고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성을 제공해 줘야지만 우리는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밑에 등급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내용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잘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의 이데아를 보아야만 그 밑에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즉,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교육자, 그다음 통치자는 누구다? 그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좋음의 이데아를 보아야지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슬기롭게 행할 수 있다. 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태양의 비유 한번 보시면 플라톤은 알의 대상, 알의 원천, 알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 태양의 비유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 중 태양의 비유는 동굴의 비유와도 관련되는 이야기로서 조음의 이데아 또는 조음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이 빛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은 시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음의 이데아는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인식 능력을 제공하는데 이 인식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음의 이데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마치 태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잘 정리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진짜 빈틈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핵심 정리 한번 보시면 자, 이 제재, 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이 동굴의 비유는 자, 철학자가 추구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 이데아를 모방한 사물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직 무지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철학자가 추구해야 할 지혜를 이제 깨우쳐주고 있다. 그다음 이 글 자체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글라우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드렸던 설명이 지금 여기서 또다시 설명되고 있는데 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바람직한 정치 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국가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굴의 비유는 가장 상위의 알을 인식한, 즉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해야 할 의무인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굴 속 죄수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빗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동굴 속 죄수가 처해 있는 상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는 사지가 결박당해 있고 오로지 그림자만 지금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굴 안에 생긴 그림자는 인공물의 그림자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제와 두 단계 떨어져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실제로 존재하는 말이 있고 그다음 이 말에 인형이 있고 이 인형의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두 단계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은 어떤 시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예술 세계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부터 몇 단계나 떨어진 모방의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하는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 실제 그것을 모방한 나무가 있고 그렇죠? 이데아가 있고 이 나무에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 이 이데아로부터 모방된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또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바로 그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이나 예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제와 두 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굴 속 죄수들은 실제를 본떠서 만든 인공물 다시 그 인공물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왜곡된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교육자고 철학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동굴 속의 죄수는 잘못된 교육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고생 많았고 그래서 한 줄 한 줄 떼어보면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